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는 혐의인데요. 첫 소식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미국 정치에서 불문율처럼 지켜져 온 일종의 관행이 퇴임한 대통령 명예는 지켜준다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스스로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인데 당시 사법 방해 혐의가 분명했음에도 사면에 따라 수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FBI가 법원 영장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자택 압수수색, 다시 말해서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퇴임 당시 무단 반출했던 자료들이 대상이었는데 실제 1급 비밀 4건 등 모두 11건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방첩법 위반, 즉 간첩 혐의 등을 염두에 둔 수사라는 건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과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반박이 오가면서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 여론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형사 사법 절차보다는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백악관은 FBI 상급 기관인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번 수사가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음모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We're a nation that has weaponized its law enforcement against the opposing political party like never before.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We're a nation that no longer has a free and fair press. 대선 불복과 의사당 점거로 촉발됐던 미국 정치의 분열 양상이 형사사법 절차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인데 그 이유와 함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8일 미 하원 1월 6일 진상조사특위 공개 청문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이었던 캐서디 허친슨이 출석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당일 백악관에서 직접 겪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 행적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폭동을 지지한 것은 물론 의사당으로 가겠다며 차량 운전대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The president reached up towards the front of the vehicle to grab at the steering wheel. Mr. Engel grabbed his arm, said, "Sir, you need to take your hand off the steering wheel." 이뿐만 아닙니다. 모두 8차례 열렸던 미 의회 특위 공개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했으며 의회 폭동을 막을 수 있었지만 방조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증거를 대거 없앴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 정점에 바로 2021년 1월 6일 행보가 있다는 겁니다. I think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 당일 백악관을 등지고 왼편으로는 저 멀리 의사당이 위치한 바로 이곳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선동했습니다. 미 하원 특위가 다음 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물론 형사 기소 의견까지 포함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And on January 6th, Donald Trump turned their love of country into a weapon against our Capitol and our Constitution. 정치권 판단과는 별도로 수사당국에선 이미 여러 형사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자택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는 물론 탈세 의혹에 더해 기존에 알려진 대선 불복 관련 혐의 대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미 법무당국은 수사에 성역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No person is above the law in this country. Nothing stops us. I don't know how to, maybe I'll say that again. No person is above the law in this country. I can't say it any more clearly than that. 공화당에선 당장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러운 수사라는 압박과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습니다. Nobody's above the law, but the law needs to be above politics.
So if you're a Republican conservative and you hear the FBI is going after Trump again, it sounds alarm bells. 실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공화 당내 경선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부로 귀결된 지 오래입니다.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지지자 결집에 나서는 겁니다. 다만 측근 인사가 증언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책임론에 대한 여론의 호의적 반응 등은 새 확산의 악재라는 평가입니다. I stand with Trump and the Constitution, and I will never back off that, ever.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 도전 공식화 시기를 앞당길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e may just have to do it again. We have to straighten out our country. Have to straighten out our country.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수사에 대한 평가가 11월 중간선거 구도의 중요 축으로 자리 잡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수호를 내세웠던 1월 6일 조사특위 활동 역시 미 공화당의 무효화 공세 속에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 쟁점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Constitution doesn't protect just Democrats or just Republicans. It protects all of us, we the people. And this scheme was an attempt to undermine the will of the people. 바이든 정부 평가라는 성격에 더해 의회 폭동의 배후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까지 가세하면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입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지난해 1월 6일 사건이네요. 그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당시 이제 차기 바이든 대통령 인준 표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 사당에 난입해서 정말 화면처럼 난리가 났었죠. 네, 뭐 차상 초유의 사건이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공격을 당했다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죠. 맞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하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일이 날 수 있는가 했었는데 최근 보니까 지난 1월 6일 폭동에 가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FBI 건물에 모총, 네일건을 쏘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됐었거든요. 네. 언론에서는 아마도 이 사건이 FBI의 트럼프 대통령 수색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FBI 압수수색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마녀 사냥이다,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음 날인 이 9일에는 이 대통령 캠페인 형식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There is no mountain we cannot climb. There is no summit we cannot reach. There is no challenge we cannot meet. 자, 과거 2020년에 이 재선 도전 당시에 자신했던 발언을 다시 올린 건데요. 여기에 우리는 구부러지지도 부서지지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죠.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 탄압을 받은 정치인 이 이미지를 부각을 함으로써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또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대로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또 이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연방 의회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육성법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뭔가 좀 이게 결과물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살짝 올리기는 했습니다. 8월 들어서 40%를 회복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강경하게 서로 부딪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극심하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미국 사회가 더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이후 어떻게 될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